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홉 번째인데요. 이게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본에서는 아쉽게도 한 두 문제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볼륨을 배분하다 보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할 건 좀 많고, 그죠? 좀 또 그런 토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자본에 대한 분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자산부채 자본인데요. 이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 자산부채의 증감에 따른 잔여액, 그래서 키워드가 이 잔여 지분, 잔여액 이렇게 있죠. 잔여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잔여란 말이, 그죠? 요런 잔여 지분, 순자산 요런 말로 표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웬만한 내용을 좀 알고 좀 더 갈게요. 내용들은 좀 알고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본거래, 이렇게 세 가지 자본거래, 그거는 손익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 그러니까 얘들은 자본거래의 분류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얘는요, 출자 등 자본거래를 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익이 발생할 거죠. 손익으로 실현한 것은 이익잉여금이고, 얘는 임시계정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임시계정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거, 손익을 이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쪽 분류를 하되 실현될 때까지 좀 냅두는 이런 약간 임시계정적인 분류가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 정도가 출제되겠죠, 그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자본을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그냥 보통 실생활에 체감 별로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자본 거래를 별로 본 적도 없고, 내가 자본 회사가 큰 회사라서 정자, 감자 이런 행위를 하면 모르겠는데, 정자 같은 것도 잘 안 하니까 이게, 그죠? 이게 참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험 대비니까 그게 목적에 맞게끔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해요. 이게 자본에 대해서는. 전체를 좀 보는 눈이 중요하다. 자본에 대한 이 학습을 한 번도 안 배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선수 학습을 좀 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점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정 납입 자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한다. 액면금액을 기준한다. 그죠? 액면금액. 여기 액면가액이죠. 발행금액 아니죠. 발행금액 아닙니다. 발행금액 아니고 액면금액이다. 항상 자본금을 찾을 때는요, 주식의 액면을 찾아야 된다. 그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강제 구분 표시합니다. 우선주 자본금은 강제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선주가 없이 그냥 보통주만 있으면요, 그냥 자본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주는 뭐냐면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청산할 때 자녀재산을, 그죠? 보통주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 바로 우선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선주가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보통주가 더 비쌉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의결권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뭔 차이냐, 의결권 때문에 그래요. 의결권. 그래서 보통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요, 우선주는 보통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왜 강제 구분 표시하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의결권 주식을 주식을 구분해 줘야지만이
이 지배 목적 등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를 그저 사야지만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반드시 강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논점이에요. 액면금액, 발행금액 아닙니다. 액면금액. 발행금액은 돈 받는 금액이에요. 액면금액의 강제 구분 표시, 우선주 요거 두 개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 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 표시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별도로 나타내고 나머지 항목들은요. 뭐 그냥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뭐예요? 이 두 개 합해서 그냥 기타 자본잉여금 있죠.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죠. 통합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바로 나머지는요.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통합 가능. 통합할 수 있다. 퉁쳐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런 것처럼요. 자본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자기 주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별도 표시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자기 주식은 자사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가 이제 발행해놓고 내가 대산 주식을 자사주, 자기 주식에 놨는데요. 얘는 뭐 때문에 별도 표시하는 의결권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있죠. 의결권 주식의 수를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뭐예요? 얘는 동일한 취지에 따라 뭡니까? 별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퉁쳐서 기타 자본 조정이라는 있죠. 기타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으로 통합 가능, 통합 표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발초가 중요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있죠. 우리 할인 발행했을 때 나타난 이 자본의 차감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중요할 것 같죠. 얘가 중요하니까 반대 대응 계정이 주식 주할차니까 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별도 표시 안 하냐면요. 이 할인 발행은 엄격히 말하면요. 아주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할인 발행은 없다 해도 그죠? 괜찮아요. 할인 발행이 있을 수 없다고 보면 돼요. 자본 주식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것이 나타날 확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것을 중요하다고 별도로 표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하고 얘가 뭐예요? 예,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여기서 먼저 있죠. 알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4개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4가지 종류 있죠, 요거. 종류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아주 그죠? 단편적인 문제.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죠. 항목이 아닌 것을 해서 하나, 둘, 뭐 셋, 뭐 나머지 이상한 거.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냅니다. 이거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여기는 배당의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배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배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죠? 현금 배당하고요. 주식 배당에 대한 취급 의미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는 뭐예요? 얘를 조금 보겠습니다. 얘를 좀 봐야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 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못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죠? 유상증자는 좀 아는데 무상증자는 뭐지? 무상감자는 뭐지? 주식 배당은 뭐고, 주식 분할, 병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힘들어요. 왜? 그냥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지우고 여기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고 지우고 거기 해볼게요.
자, 일단 저 회사를 세우려면 출자가 필요하죠. 출자 행위가 뭐죠? 뭐 결국은 이제 출자하면 주식을 발행해 주죠, 그죠? 그게 주식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논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논점 이거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증자. 이거는요. 감자. 그다음 자기 주식.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증자는 뭐냐면요. 자본금을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감자는요. 자본금을 그죠? 감소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려면요 필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 필요한 행위가 얘가 뭐냐면 얘는 뭐예요? 주식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는요 자본금이 늘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자본금은 증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증자, 그죠? 감자는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적 행위는 뭐냐면요 주식의 소각, 매입 소각,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의 소각이 됩니다. 주식을 소각합니다. 소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있죠. 일반적인 개념이 돈 받고 있죠. 주식 발행하는 유상증자, 무상감자 요거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유상? 당연히 있죠. 감자가 되겠죠. 유상이란 말은 돈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돈 받는 형태, 지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요거부터 할게요. 증자부터 하고 다 할게요. 알다시피 액면 발행, 거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액면 발행은 말 그대로 주권에 기록된 있죠. 한 주의 액면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천원이라 가정할게요. 5천원. 그래서 5천원 받고 한 주 발행하는 거, 액면 발행. 자본이 얼마 증가합니까? 자본 5천원 증가 되겠죠? 할증 발행 한번 볼게요. 기본 모형입니다. 5천원짜리를 7천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회계처리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얘는 이 두 가지 모형은 바로 있죠. 자본금이 가장 중요해요. 통제를 얘부터 해야 됩니다. 자본금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그죠? 취득원가부터 먼저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논점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5천원짜리를 7천원 받았죠. 그죠? 더 받았잖아요. 더 받은 금액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은 얼마 증가해요? 7천원, 자본 계정 2개, 7천원 증가하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할인 발행은 자본을 감소한다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흔히들 주식의 할인 발행은 할인 발행에 따라 가지고 자본이 감소한다면요.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쏟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본이 감소한다면요. 이건 오답이에요. 항상 자본이 증가한다. 할인 발행은 뭐예요? 자본이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죠. 액면가액이죠. 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나머지 덜 받은 금액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더 받았으면요. 주식 발행 초금 이렇게 되죠. 그럼 자본 계정은 볼까요? 딱 했을 때 자본 계정 5천원 올라왔고 뭐예요? 자본 계정 1,000원 네, 떨어졌죠. 그럼 이걸 통해서 자본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4천원 증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주식에 할인 발행하면요. 뭔가 할인이니까 자본이 감소되는 것 같다. 아니, 자본이 감소되는 요소는 있겠죠. 하지만 할인 발행에 따라 가지고 총 자본은 뭐야? 감소되는 게 아니고 뭐야? 예, 증가한다는 점을 꼭 알아둡니다. 그걸 순간적으로 내면 왠지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본의 특성은 자본 충실 때문에 마이너스 자본이 나오면 플러스 자본 있죠. 거래 양면에 있는, 그죠? 이 플러스 자본이 있으면 우선 상계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짝꿍이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찾아서 우선 상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요.
그때 그저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거는 아실 거라고 보고 할게. 자, 신주 발행비가 끼어있죠, 그죠? 뭐 우리 재경관리사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신주 발행비는 말 그대로 우리 주식 발행의 직접 비용을 얘기하죠. 주식을 발행할 때 있죠. 이걸 하기 위한 직접 비용 있죠. 뭐가 되겠습니까? 뭐 신주 발행비 중에 주권 인쇄비랄지 주식 공모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칠 거냐 이거죠.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이런 건 신주 발행비는요. 비용이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아니에요, 세금가분가? 비용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신주 발행비는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이 주식 발행에 따라 그죠 유입하는 발행가액 있죠. 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본의 차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 차감 계정 중에 계정 과목은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본을 빼는 것 중에 당연히 있죠. 주식 발행에 따른 있죠. 차감 계정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감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회계 처리는 주식의 발행가에 차감하고 굳이 계정 과목을 규명한다라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성격이다. 이렇게 새겨주시고 아래에 있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얘를 회계 처리하는 걸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신주 발행비가 비용이 아니죠. 발행가에 차감한다는 거는 주식 발행에 따라 돈 유입된 돈 있잖아요. 그 돈에서 빼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신주 발행비는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은 어디서 나타나요? 자산과 부채 증감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아닙니까? 이 거래가 지금 수익과 자산과 부채 거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주를 5,000원짜리를 6,000원에 할증 발행했어요. 그런데 신주 발행비가 2,000원 나갔어요. 그럼 내 손에 진 돈 얼마죠? 4,000원. 그러면 액면이 5,000원이니까 얼마 덜 받았어요? 1,000원 덜 받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찍고, 그죠? 여기 6,000원 중에 발행가액에서 뭐야? 신주 발행비를 차감하죠. 차감한 금액이 4,0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차액이 뭐야? 결국은, 그죠?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감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있죠. 유상증자에 있죠. 기본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상증자, 돈 받고 뭐야? 발행하는 형태 있죠? 네. 그러나, 현실 모형은요. 그죠? 할증 발행이 기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인 발행은요. 모형의 항문입니까? 잘 안 나타나기가 그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여러분 이게 붙이면 힘들까요? 그 다음 무상감자부터 먼저. 유상감자부터 해볼게요. 자, 유상감자부터 먼저 하고 여기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할게요. 감자는 뭐냐면 이유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그죠? 이게 뭐 행위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있죠.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요. 감자는 일단은 자본금을 줄인다 이 말이죠. 줄이는 이유보다는 이 회계 기준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5,000원짜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5,000원짜리를 3,000원에 돈 줬어요. 기준에 줘. 얘를 감하기 위해서 얼마 준 거예요? 유상으로 3,000원 줬어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있죠. 반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요 2,000원 되는 거죠. 그럼 이 고려에서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여기 감자 차익 되겠습니까? 유상인데 감자 차익 더 주면요. 그러면서 이거 돈 더 주면 그럼 얘를 감하기 위해서 6,000원의 희생이 그죠? 수반됐지 않습니까? 그럼 1,000원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뭐야? 감자 차손이죠. 얘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얘는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 조정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유상 감자 모형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감자 차익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이죠. 일단은 봐야 돼. 상계할 수 있는 대형 계정이 감자 차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이 뭐예요? 감자 차손이 나타날 경우에 뭡니까? 감자 차익 범위 내에서 우선 상계하고 뭡니까? 부족하면 계상하는 이 메커니즘은 똑같죠? 좋아요. 지금 이제 두 개 유상증자, 유상감자 두 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될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요걸 좀 할 거예요. 무상증자 여기까지 할 건데 요 앞에 가서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그림을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무상증자. 그죠? 무상감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고, 얘도 뭐야? 돈을 안 받고 자본, 주식을 소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그 원리만 알면 되니까 하도. 여기 20억 있어요. 그래, 여기에 10억 있어요. 아, 그러지 말자. 20억을 기준으로, 여기 10억? 여기도 10억 있어요. 여기 자본은 20억이에요. 나머지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10억 중에 요 금액이 10억인 거예요. 주말적으로. 그죠? 자, 요런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무상증자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야? 뭉개고, 이 재원을 가지고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무상증자 주발초가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있던 것들이 10억 이렇게 하죠. 차변에 가고 뭐야? 자본금 10억 이렇게 올린다.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얘는 뭐야? 여기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20억이 되겠죠? 총 자본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 뭐야? 무상증자는 뭐야? 자본에는요. 자본에 변화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무상증자. 맞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는 이런 상태야. 자본금이 30억이고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10억. 그러니까 장사에서 손해봤다 이 말이에요. 10억이 지금 누적 결손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의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 단기 순손실의 계정